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처셀 말씀드립니다. 시장이 폭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이처셀이 좀 덜 내렸지 않았느냐. 자, 그렇게 일단 위안을 삼아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거나 네이처셀이 좀 하락세가 다른 종목보다는 좀 덜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라 회장이 대표로 된 것이 크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기도 아직 힘들고요. 어떤 라 회장이 보여줘야죠. 네, 보여줘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뭘 보여주느냐. 그냥 추상적인 문서, 추상적인 공지사항 낸 거 여러분들 보셨죠? 자, 이런 걸로는 주주분들이 결코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보다 확실하게 소통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여튼 이런 건과 관련된 사항을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수급 흐름도 좀 보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에는 액티브 종목 하나 참고로 꼭 보시고요. 네이처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항상 어려우신 가운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많은 도움을 좀 드리도록 좀 더 해볼게요. 네,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는 것은 상당히 유리합니다.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변화가 있는 것은 이제 재료화 놨던 거 줄기세포 치료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겠다. 자폐 아동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한 재료 하나 떴고요. 물론 이게 도움이 되리라고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나 대표가 대표로 된 이후에 호재성 재료를 자꾸 이런 식으로 언프를 좀 해주는 것은 나쁘진 않은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영양가가 있어서 주가를 크게 끌어당길 재료가 아니라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하지만 이런 노력은 앞으로도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공지문이 네이처셀 홈페이지에 나왔죠. 그래서 아마 다들 보셨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거를 메모장으로 좀 보면 이런 식입니다. 기대를 잘 알고 있다. 단기 주가를 위한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재생의료 시장을 선도할 본질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기업이다. 우리가 초단타자는 건 아니죠. 하지만 너무 길게 가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주주들이 남아있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좀 추상적인 말이죠. 추상적인 말이고 피부에 와닿는 말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핵심 단계에 있다. 다 아는 얘기죠. 네, 아는 얘기입니다. 삼상 신청과 가속 승인 검토는 재평가받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누구나 아는 얘기를 그냥 글로 쓴 거예요. 그죠? 네. 자, 주주들은 이것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다. 소통을 원하는 겁니다. 소통. 그냥 이게 겉만 번지르르한 이런 말로 주주들이 만족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26일 날 IR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상세한 내용을 공개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걸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여하튼 이 공지문에서 알맹이는 없어요. 알맹이는 없습니다. 추상적인 얘기죠.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26일 날 IR에서 공개를 좀 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또 무슨 보따리를 푸는지를 좀 봐야겠습니다. 좀 실질적인 재료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추상적이고 어, 좀 기간이 많이 걸리는 번지르르한 재료보다는 실제적인 얘기가 좀 튀어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됐죠. 적정 의견은 당연히 나와야 되겠고 특별한 하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대차건과 관련해서는 자 이런 식으로 대차건 공매건은 일전에 좀 늘었죠. 네, 일전에 좀 늘었지만 240만 주 정도에서 일단은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인 기관 동향은 외인 일부 들어오고 기관 팔고 이 네이처셀은요 시총 상위 종목 아니에요. 코스닥 종목 중에서 이 전체 시장하고 연계가 되는 프로그램 매수, 프로그램 매도 이게 이제 나옵니다.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나와요. 지금 시장 성격상 프로그램 매도가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월요일장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4만 1,000주 정도 프로그램 순매도 이 정도 남았고 공매도는 5만 5천 주
며칠 전에 13만 주보다는 좀 줄어들어 있는 양상입니다. 공매도는 최근에 좀 늘었지만 늘고 나서 조금 조용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일본 후생성 결과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액트 지분율은 12.79%로 약간은 늘었죠. 네, 최근에 지분율 느는 속도가 조금 그 가파르진 않아요. 주주분들의 협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 대표의 그 임시 주총권과 관련된 재료는 오늘은 일단 크게 나온 건 없고요. 아마 이제 이번 주 초반에 다시 나오리라고 보여집니다. 그거 우리가 또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임시 주총해 가지고 당 대표가 사내이사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표상으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전체적인 어떤 여론몰이를 좀 하는 거고 어떤 데이터를 모아두는 거예요. 나중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들고 일단 네이처셀의 라 대표는 결과물로 보여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고요. 결과물로 보여주기 이전에 주주들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많이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겉도는 얘기 말고 진실한 얘기가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26일 날 IR이기 때문에 이때 뭐 발표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거를 일단은 기대를 해봐야죠.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뭐 특별한 재료가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항상 도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네이처셀 문자 좀 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에도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요거에서는 한번 큰 수익 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말이죠. 액티브 ETF가 새로 출범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액티브 종목을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지수 ETF를 투자하는 것은요, 네, 이미 한물 가버린 겁니다. 네, 이제는 지수가 한 차례 큰 폭으로 급등했다가 흔드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코스닥 쪽에서 출범하는 액티브 ETF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ETF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될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개인들 사는 종목들이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액티브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만이 차별적으로 또 큰 시세를 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코스닥 쪽 액티브 쪽 ETF가 새로 출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삼성하고 타임폴리오 쪽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할 따름이고 이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기관에서 만드는 이 기관에서 만지는 종목들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기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 잡고 계실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액티브 종목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 ETF 쪽 관련주들은 사실 한물 갔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종목들 중에서 액티브 자산운용 쪽들이 간택하는 종목들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액티브하고 타임폴리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몇 달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삼성에서는 예를 들면 코스닥 핵심 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어리버리한 종목들은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신성장 종목 이쪽을 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국내 증시 역사상 최초입니다. 코스닥 비교지수 액티브 ETF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수를 단순히 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수 쪽 ETF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수 쪽 ETF는 주로 이제 패시브라고 그러죠. 패시브. 펀드 매니저가 종목과 비중을 직접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종목을 잡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총 상위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됐던 거는 이거는 지수 ETF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 대응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액티브 ETF하고 패시브 ETF하고 비교를 한 거 나와 있습니다만 패시브 ETF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액티브 ETF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다. 모든 종목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엑기스 종목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운용력이 종목과 비중을 직접 선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투자 전략은 수동적이 아니죠. 지수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그죠? 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액티브 ETF에서 공략할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저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예요, 논점은. 거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운용사가 그 삼성과 타임 이후에도 계속 출범해요. 하나자산운용, 미래에셋, KB, 신한,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런 식으로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선도주자인 삼성이나 타임 같은 경우가 분명히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또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수 ETF 쪽이 아니에요. 액티브 ETF 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된 액티브 관련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뭐 한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액티브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아시겠죠? 뭐라고요? 액티브. 그죠? 능동적인 그런 뜻이죠. 액티브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종목과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과 중간중간 AS까지 드릴 거예요. 액티브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번에 한번 좋은 기회 한번 발견해 보시자고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